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기 전까지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신장은 투석이나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발목 주변의 부기,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거품이 생기는 증상, 그리고 아침에 느껴지는 무거운 몸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신장 및 당뇨병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 때 신장 기능을 돕는 육류 3가지와 반대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손상을 가속화하는 육류 3가지를 명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은 음식 리스트의 2번째 항목은 많은 분들이 놀라워할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언급하지 않지만 자는 동안 신장이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간단한 혈액순환 습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껍질 없는 닭가슴살은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신장 기능을 주에 깊게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장 친화적인 육류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때 무거운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하기 힘든 노폐물이 다량 발생합니다. 닭가슴살은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 비해 소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을 적게 생성하는 저지방 단백질이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부산물은 반드시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닭가슴살은 이러한 노폐물을 적게 만들기 때문에 노화된 신장이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신장 영양식단에서 노년층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기름기 없는 가금류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껍질 없는 닭가슴살은 100g당 약 31g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 유지, 면역력 강화, 조직 재생을 돕습니다. 노년층에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손실과 쇠약함이 오지만 반대로 너무 과하면 크레아티닌 수치를 높이고 신장 필터를 압박하기 때문에 이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닭가슴살은 포화지방이 매우 낮아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포화지방 섭취가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겨 신장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여과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껍질 없는 닭가슴살을 선택하면 염증 부담을 줄이고 신장 내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미량 영양소 함량입니다. 닭가슴살에는 비타민 B6와 나이아신이 풍부해 음식을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깨끗하게 생산하면 대사 노폐물이 적게 발생하여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가 줄어듭니다. 또한 100g당 약 24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셀레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여과 장치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하여 이미 가벼운 신장 스트레스나 초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섭취량과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에게는 하루 한 번 또는 전체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 격일로 조리된 닭가슴살 약 3에서 4온스, 약 85에서 113g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처럼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섭취하면 오후 동안 섭취하는 수분이 단백질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늦은 밤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자는 동안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르거나 기상시 몸이 붓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신장의 노폐물 제거를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닭고기를 고르느냐도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포장 닭고기 중에는 소금물이나 양념이 주입된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체액 저류를 유발하고 혈압을 높여 신장 필터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나트륨에 민감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양념되지 않은 껍질 없는 닭가슴살이 가장 안전하며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숨겨진 나트륨을 피해야 합니다.
조리법 또한 신장 스트레스에 영향을 줍니다. 삶거나 천천히 굽거나 소량의 올리브유로 가볍게 볶는 등의 부드러운 조리법은 고기를 촉촉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반면 고온에서 굽거나 태우는 방식은 신장 내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는 유해, 화합물을 생성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보관도 중요한데 냉장고 가장 차가운 곳에 보관하고 2일 이내에 조리하여 신장이 걸러내야 할 독소를 만드는 박테리아 증식을 막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껍질 없는 닭가슴살은 신장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연어는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이나 초기 신장 스트레스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 이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많은 육류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것과 달리 연어는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증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만성적인 미세염증이 흔해지고 이는 조용히 신장 여과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연어는 노화된 신장이 처리하기 쉬운 형태의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 건강한 지방을 전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연어는 100g당 약 22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장에 과도한 노폐물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과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많거나 무거우면 신장이 단백질 분해 산물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어의 단백질 구조는 붉은 고기보다 부드러워 체내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걸러내야 할 노폐물은 적게 생성됩니다. 연어가 특별한 진짜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 함량 때문입니다. 이 건강한 지방들은 혈관 내부와 신장 여과 장치 주변의 염증을 줄여 혈액이 신장을 통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여과 기능이 향상되고 노화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만성염증은 신장 기능 악화 및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염증을 줄이는 것은 신장 보호의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여과 지표가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어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 균형과 근육 효율성을 지원합니다. 근육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불필요한 근육 분해가 줄어들어 혈류로 방출되는 크레아티닌 양도 감소합니다. 게다가 신경 건강과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2도 공급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영양소를 깨끗하게 처리하게 하여 신장이 제거해야 할 노폐물을 줄여줍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의 이러한 조합은 신장 기능을 보호하려는 분들에게 연어를 매우 가치 있는 식품으로 만듭니다. 섭취량과 빈도 역시 중요합니다. 보통 조리된 연어 3에서 5온스를 주 2, 3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 없이 염증을 줄이는데 충분한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점심처럼 이른 시간에 섭취하면 수분 섭취와 배뇨 활동을 통해 대사 부산물을 꾸준히 배출할 수 있어 밤사이 신장의 업무량을 줄여줍니다. 연어의 종류를 선택할 때는 양식보다는 자연산 연어가 일반적으로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인공 첨가물이 적어 좋습니다. 훈제 연어나 포장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체액 저류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소금 무첨가 신선 또는 냉동 연어를 선택하고 라벨을 확인하세요. 신선한 냄새와 단단한 질감이 좋은 품질이 지표입니다. 조리 시에는 찌거나 굽는 등 부드러운 방식을 택하고 나트륨이 많은 소스 대신 허브나 레몬, 올리브유로 맛을 내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부위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관리하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단백질 선택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느려지고 신장의 단백질 노폐물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칠면조 허벅지살은 무거운 붉은 고기보다 몸이 더 부드럽게 분해할 수 있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여 신장이 걸러야 할 노폐물의 양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소고기나 가공육이 주는 부담을 견디기 힘든 노년층에게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영양적으로 칠면조 허벅지살은 100g당 약 27g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 유지와 면역 건강을 돕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손실은 낙상 위험을 높이므로 근육 유지는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붉은 고기에 비해 소화 중 크레아티닌 생성이 적어 신장 스트레스를 낮게 유지합니다. 또한 적당량의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고지방 소고기처럼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풍미와 포만감을 줍니다. 간접적으로 신장 기능을 돕는 미량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100g당 약 3.7mg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어 노폐물 처리와 면역 방어에 관여하는 효소 활동을 지원합니다. 아연은 신장 세포가 독소와 대사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경신호를 지원하고 신장 조직 내 세포막 안정을 돕는 콜린도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 세포는 혈액을 더 부드럽게 여과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덜 손상받습니다. 칠면조 허벅지살을 섭취할 때는 1회 3에서 4온스 정도가 적당하며 닭고기나 생선 등 다른 저지방 단백질과 번갈아가며 주 3에서 5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섭취하면 특정 단백질로 인한 신장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칠면조 역시 점심에 섭취하여 오후 활동 중에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저녁의 고단백 식사는 아침 부기와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칠면조 고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건강식품처럼 판매되는 칠면조 햄이나 가공품은 햄이나 살라미만큼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체액 저류와 고혈압을 유발해 신장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훈제, 염지, 양념 등의 라벨이 붙은 제품은 피하세요. 조리 시에는 천천히 익히거나 가볍게 굽는 방식으로 근섬유를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고 허브와 마늘 등으로 맛을 내어 소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신선한 칠면조는 냉장 보관 시 2일 내에 조리하거나 냉동하여 박테리아 번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소고기는 익숙한 보양식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소고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소고기는 자연적으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식품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이 성분은 체내 크레아티닌으로 직접 전환됩니다. 이미 수치가 높은 분들이 소고기를 드시면 혈액 내 노폐물이 추가되어 신장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노화된 신장은 이러한 추가 부하를 감당하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포화지방입니다. 리바이, 양지, 등심 등 마블링이 좋은 부위에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증가시켜 신장 조직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적게 받은 신장 필터는 노폐물 제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염증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신장의 섬세한 여과 장치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또한 소고기는 가금류나 생선보다 소화 과정에서 질소 기반 노폐물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이 추가적인 부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부기, 몸이 무거운 느낌,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소고기를 많이 먹고 난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거나 유난히 피곤하다면 신장이 밤새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고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조리법도 문제입니다. 고기를 검게 그릴링하거나 팬에 굽는 방식은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훈제 소고기는 독소를 추가하며 짠 양념이나 소스는 나트륨 섭취를 급격히 늘려 신장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초 사육이나 유기농 소고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지방의 질은 조금 나을 수 있어도 크레아티닌 함량이나 소화 시 발생하는 노폐물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것은 신장 여과 기능의 빠른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베이컨은 인기 있는 아침 식사 메뉴지만 신장 건강에는 최악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베이컨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신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조용히 악화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나트륨은 몸이 수분을 붙잡아두게 만들어 신장이 걸러야 할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이로 인해 신장 내부 필터의 압력이 가해져 손상이 발생하며 이는 발목부기나 아침에 묵직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고혈압을 유발해 신장 손상을 더욱 부추깁니다. 베이컨에는 보존과 발색을 위해 아질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경화제가 첨가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체내에서 반응성 화합물을 형성해 혈관 내벽과 신장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켜 신장의 여과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주요 의료기관의 연구들은 가공육이 많은 식단이 신장 기능 저하 및 크레아티닌 상승과 관련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나쁜 지방도 문제입니다. 베이컨의 포화지방은 염증과 혈액순환 저하를 유발하여 신장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설탕이 첨가된 베이컨이나 훈제 베이컨은 대사 스트레스와 독소 부하를 더합니다. 저염 베이컨이라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크레아티닌이 높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베이컨은 소금, 화학물질, 나쁜 지방, 체액 저류라는 악조건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식품입니다. 이를 완전히 끊는 것만으로도 신장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편리하고 부드러워 노년층이 선호하지만 신장 건강 측면에서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주범입니다. 햄, 살라미, 볼로냐, 페퍼로니, 칠면조 슬라이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엄청난 나트륨입니다. 보존과 맛을 위해 들어간 과도한 나트륨은 체액 저류를 유발해 다리와 손을 붓게 하고 혈압을 높여 신장 필터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지속적인 압력은 신장 손상을 가속화하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밀어올립니다. 또한 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체내에서 해로운 부산물을 만들어 신장 조직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노화된 신장은 독소 제거 능력이 떨어져 이러한 독성 물질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며 손상을 입힙니다. 단백질의 질도 문제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변형된 단백질은 체내 이용 효율이 낮아 근육 생성보다는 제거해야 할 노폐물로 더 많이 변환됩니다. 설탕, 향미 증진제, 유화 지방 등도 대사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햄은 소금과 설탕 범벅이고 살라미는 지방과 경화제 덩어리입니다. 칠면조나 닭고기 햄도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햄만큼 나트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지방, 저염 라벨은 신장에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엄청난 양보다 조금 적다는 뜻일 뿐입니다. 가공 델리미트는 소금, 화학 방부제, 저질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하게 하여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이를 신선한 집밥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신장에 휴식을 주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 중력과 순환 기능 저하로 인해 낮 동안 다리와 발에 수분이 쌓입니다. 이 수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잠들면 자는 동안 수분이 혈류로 재흡수되어 신장이 밤새 이를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자기 전에 다리를 올리고 가볍게 운동을 해주면 이 수분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보내 밤사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크레아티닌 수치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실이나 침대에서 베개나 의자를 이용해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세요. 무릎에 힘을 뺀 상태에서 발목을 까닥거리거나 천천히 발목 돌리기, 종아리 들어 올리기 등을 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작동시켜 정맥의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 8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정맥 환류가 개선되어 신장 여과 장치의 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식사 직후에는 피하고 너무 과하게 스트레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결론 요약, 신장 보호와 크레아티닌 수치 안정은 올바른 음식 선택과 조리법, 그리고 순환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음식, 껍질 없는 닭가슴살, 깨끗한 단백질, 전호폐물, 연어, 오메가-3노 염증 완화, 칠면조 허벅지살, 소화가 쉽고 영양 풍부. 피할 음식, 소고기, 크레아티닌 및 노폐물 과다, 베이컨, 나트륨 및 화학물질 폭탄, 가공 델리미트, 저질 단백질 및 방부제. 습관,
저녁에 다리를 올리고 발목 운동을 하여 야간 신장 부담 줄이기. 이 전략들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신장 건강을 지키고 부기를 줄이며 활력을 되찾는 과학적인 접근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 커뮤니티에 합류하세요.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